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0월 23일 밤 8시 26분입니다. 오늘 유엔의 날입니다. 깜빡 잊으신 분들 많으시죠. 1970년대까지는 유엔의 날이 공휴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공휴일에서 해제된 이후에 유엔의 날이 없어진 걸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은 제76회 유엔의 날 기념식이 지난 22일 있었습니다. 부산 남구에 있는 유엔 기념공원에서 6.25 전쟁 참전 유엔군 전몰장병을 추모하고 자유와 평화 수호의 유엔 정신을 기리기 위한 유엔의 날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이 유엔 공원에는 2,000명이 넘는 유엔군 전몰장병의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또 이 지역은 이게 유엔의 땅이지 한국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 유엔의 날을 잊고 산 지가 참 오래됐습니다. 새삼 유엔을 고맙게 모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의 산파는 유엔입니다. 이스라엘도 산파 역할을 한 게 유엔입니다. 그러니까 1948년에 두 나라가 유엔 덕분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는 5월에 건국된 1948년 5월에 건국된 이스라엘, 그리고 8월에 건국된 대한민국입니다. 옥동자죠. 그리고 두 나라가 참 많은 고생 끝에, 그리고 많은 도전 끝에 또 전쟁도 해가면서 지금 이렇게 우뚝 서 있습니다. 20세기의 가장 큰 기적이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의 건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20세기의 최우수 국가를 꼽는다면 세 나라가 꼽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한국, 그 다음에 대만이죠. 다 세 나라가 안보상의 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걸 해결하면은 인류 국가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이 유엔을 매개로 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유엔 총회가 1947년에 건국의 지침을 마련합니다. 소련의 반대를 무릅쓰고 남북한 총선거를 통해서 정부를 세운다. 그래 했는데 북한을 점령하고 있던 소련군이 북한의 총선거를 거부를 했습니다. 유엔 감시하의 남북한 총선거를 해야 되는데 북한이 거부를 하니까 유엔이 다시 그러면 할 수 없다. 남한에서만 총선거를 해서 정부를 수립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결의를 해서 결국 1948년 5월에 총선거가 이루어집니다. 이걸 방해하기 위해서 공산당이 제주도에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렇게 수립된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유엔의 권유를 받아들여 가지고 선거를 하고, 그 선거가 아주 공정하게 치러졌다고 유엔이 인정을 했습니다. 그 선거로 국회가 구성됩니다. 그리고 이 국회가 헌법을 만듭니다. 이 헌법에 의해서 대통령을 뽑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뽑히죠. 그리하여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1년의 건국 과정이 완성되는 겁니다. 건국 과정은 첫째, 선거, 국회 구성, 헌법 제정, 정부 수립, 완벽한 민주적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래하여 1948년 12월 12일 파리에서 열렸던 유엔 총회가 대한민국은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수립되었으므로 한반도 전체의 유일한 합법 정부라고 딱 월계관을 씌워줍니다. 그래하여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은 한반도 전체의 유일한 합법 정부다. 그 정통성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이 가진 이 우월적 입장, 즉 대한민국만이 한반도 전체의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요걸 싹 지워버리고 말았습니다. 교과서에서도 지우고 거꾸로 이야기를 합니다. 한반도 전체가 아니라 38도선 이남에서만 유일한 합법 정부라고 유엔 결의안을 조작해가지고 변조를 해가지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문재인 정권이. 그럼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북한 노동당 정권을 봐주려고 하는 거죠. 오히려 북한 노동당 정권이
한반도 전체의 유일한 합법 정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문재인 이 집단이. 이런 반역적 역사관을 갖고 있으니까 김정은 앞에 가서 나는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하지 않고 나는 남쪽 대통령이라고 하고 새파란 김정은을 무슨 민족의 지도자인 것처럼 미화하는 연설을 한 게 바로 2018년 9월 아닙니까? 자, 그런데 유엔과 한국의 인연은 이렇게 깊고 깊습니다. 얼마나 고마운 존재입니까? 더구나 그 2년 뒤 북한이 남침을 하니까 미국 주도로 유엔군이 유엔 창설 이후 처음으로 군대를 편성합니다. 그게 바로 유엔군 아닙니까? 미군, 한국군이 주력이 되고 16개국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구성된 유엔군이 참전을 해서 북한군을 저지하고 그 뒤에 중공군이 또 참여했을 때 또 중공군도 저지하고 그 뒤에서 물자를 대고 공군력을 지원을 했던 소련의 음모도 저지하고 해서 대한민국을 지켜낸 겁니다. 대한민국을 옥동자처럼 낳았을 뿐만 아니라 그 대한민국을 저 강도 떼들이 없애려고 할 때 유엔군이 피를 흘려서 지켜낸 오늘의 대한민국이 어찌 오늘을 잊어서 되겠습니까? 제대로 된 나라면은 문재인 대통령 이름으로 유엔에 감사한다는 성명서는 나와야죠. 이 문재인 정권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최소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라도 오늘은 유엔의 날이라고 그 트위터에 한자 띄우면 안 됩니까? 역사에 무지하니까 요사이 전두환 대통령을 지우려고 하는 저 좌익 세력의 민주당의 선동에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역사에 대해서 뭘 좀 알아야죠.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이준석과 국민의힘의 아주 그 천박한 역사 인식을 통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유엔이 만들어지게 된 것은 세상이 다 알지만은 2차 세계대전 덕분입니다. 2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유엔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하여 국제평화를 관리하는 기구를 만들어야 된다 해서 유엔을 만들고 거기 안전보장 이사국, 상임이사국 5나라를 지명하게 됩니다. 그 5나라는 다 핵보유국인데 미국, 소련, 중국, 지금 현재 기준으로 중국, 그 다음에 영국, 프랑스죠. 이 안보리가 사실은 유엔을 이끄는 또 거부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참 기적처럼 1950년 6월 25일 김일성이가 남침했을 때 트루만 대통령이 미군이 참전할 때는 유엔군의 기치를 걸고 가야 된다. 그렇게 해야 이 남침을 국제사회 전체가, 아니 세계 전체가 남침을 막아내는데 동참하게 된다 해가지고 유엔군의 일원으로 파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스탈린이 아차했어요. 스탈린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데도 그 회의에 참석을 하지 않아가지고 거부권 행사를 포기함으로써 유엔군이 만들어집니다. 이것도 기적입니다. 16개국, 그리고 5개 나라는 의료 지원을 했습니다. 21개 나라가 대한민국을 도와서 북한, 중국, 소련의 음모를 분쇄했습니다. 사실은 그 뒤에 국방부가 조사한 거 보니까 한국을 도운 나라는 21개보다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로 한 60개국이 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한국전은 세계에서 도운 나라가 제일 많습니다. 한국을 도운 나라가 60개가 넘는다 이거죠. 세계 역사상 이런 전쟁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한국이 서 있는 그 위치가 큰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대의가 있다는 거죠. 대의라는 것은 큰 정의를 말하는 거죠. 그것은 뭡니까? 식민지를 겪은 나라가 유엔의 도움으로 탄생했는데 이걸 나쁜 자들이 없애려고 한다. 유엔이 산파 입장에서, 어머니 입장에서 지켜낸 것이 대한민국이다. 이겁니다. 참 돌이켜보면은 대한민국은 정말
여러 나라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생존하고 있습니다. 유엔군으로 참전해서 전사한 사람들이 미군까지 포함하면 한 6만 명이 넘습니다. 다친 사람들은 한 10만 명이 훨씬 넘습니다. 그분들이 흘린 피가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 노동당 정권의 정치 공작, 이념 공작에 설금설금 넘어가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자들은 유엔이라고 하면은 이를 갑니다. 심지어 여당 대표 송영길이라는 사람은 유엔 사령부가 마치 남북 대화를 막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악담을 하는 자입니다. 유엔을 미국과 동일시해 가지고 유엔을 욕을 하는 자들이 지금 정권을 잡고 있으니까 오늘 유엔의 날에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록을 해 남기기 위해서라도 유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엔의 땅이 바로 부산 남구에 있는 유엔 공원입니다. 부산에 가시면은 거기 한번 꼭 방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피를 흘렸던 분 2,000명 이상 되는 분이 거기에 영면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